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미추홀구 출신의 윤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외교부 차관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차관님, 북한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계산법,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새로운 방법, 일치하는 게 있습니까? 아직은 서로 간의 협상도 시작되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그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법이라는 게 결국 북한이 계속 주장해온 제재 해제, 경제 지원, 또 체제 안전 보장에다가 부분적 비핵화를 동시에 병행하자는 단계적 비핵화 아닙니까? 최종적인 상태로서 완전한 비핵화, 그것이 전제된 후에 동시적 또는 병행적으로 이행돼야 된다는 그런 기본 원칙 속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방법일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 비핵화 후 보상이라는 볼턴 보좌관이 사임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제재 해제를 요구할 절호의 기회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먼저 북측으로부터 비핵화에 대한 의미 있는 진전,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제재 해제 요건이 뭡니까? 먼저 의미 있는 조치들이 북측으로부터 좀 있어야. 어떤 게 의미 있는 조치입니까? 비핵화에 대해서 진전이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조치들이. 예를 들어서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영변 핵 폐기 정도면 됩니까? 영변 핵 폐기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영변 핵시설 플러스 다른 여러 가지 핵시설의 폐기가 전제돼야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다라는 차관님 말씀 동의하시죠? 예, 최종적으로는 완전한 비핵화가 필요하고 영변 시설의 폐기는 그것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것만으로서 완전한 비핵화라고 할 수는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재 해제가 북미 간의 협상의 의제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재 해제는 북측이 중점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북미 실무 협상이 개시된다면 그 속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외교부 고위 관리가 북한이 제재 해제보다는 체제 안전 보장 쪽으로 방점이 바뀌고 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나요? 2월 하노이 북미 회담 이후에 북측이 안전 보장 문제를 강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말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제재 해제 요구에서부터 체제 안전 보장으로 방점을 옮긴 게 아니라 제재 요구에다가 덧붙여서 첨가해서 체제 안전 보장 요구를 다 같이 더 큰 요구를 한 거다. 오히려 판을 키운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차관님? 북한의 입장에서는 안전 보장도 중요하지만 또 제재 완화도 포기할 수 없다, 아마 그런 뜻일 걸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면은 정세가 북한에게 호의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내부적으로 미사일 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했습니다. 외부적으로 어떻습니까?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때 북한의 협상력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더 큰 요구, 더 크게 판을 키워서 임하겠다는 게 북측의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북측에서 판을 더 키워서 많은 요구를 한다면 아마도 그에 상응하는 비핵화의 측면에서도 더 과감하고 완전한 비핵화에 가까운 그런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 요구 무슨 내용입니까? 아직까지는 북측으로부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이다라는 설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선명한 요구입니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핵 전력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말할 것도 없고 주일 미군의 일본에 있는 미군의 전력을 전부 후퇴시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북한은 이번에 판을 키워서 체제 안전 보장 요구까지 더해서 판을 키운 다음에 북한이 협상에서 뭔가 양보하듯이 하면서 비핵화 영변 쇼를 하면서 협상에 임하겠다. 이것은 트럼프에 맞춰진 협상 전술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미동맹 돈 안 되는 동맹이다, 연합훈련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트럼프를 겨냥한 협상 전략이다. 그래서 아마도 북미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 내지 철수가 의제로 올 것이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것은 북미 간의 협상이 시작되어 봐야 하겠습니다만 주한 미군의 문제는 북미 간의 그런 협상과는 별개로 한미 동맹에 관한 사안이고 또 그 문제는 한미 간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 철수 동의하십니까? 예, 그 문제는 동맹 사안이고 한미 간의 합의해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축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미 측하고 협의. 제가 만나본 미국의 조야 정치인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이 감축하더라도 전혀 놀랄 게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한 의견들이 일부에서 있는 것으로는 듣고 있습니다만 한미 간에는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의견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실무 협상에서 미국과 타협점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희망으로서는 조속한 북미 실무 협상이 재개돼서 거기서 북한도 타협점을 찾는 노력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타협을 보지 않을 거다. 왜냐? 체제 안전 보장 요구라는 게 결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을 축소시키는 중국의 전략을 가장 앞서서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거든요. 결국 김정은이 시진핑의 돌격 대장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시진핑으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지금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재 완화 효과 같은 것을 발생시키고 있고요. 결국 김정은은 중국이라는 뒷배를 믿고 제재 해제 요구에다가 체제 보장 안전에 대한 요구, 결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군의 전력을 축소시키다라는 이런 협상에 임할 거다. 미국이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아태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북한이 원하는 대로만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관님, 김정은의 최종 목표가 비핵화입니까? 아니면 핵 보유국지 인정입니까? 그것을 의도를 정확히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남북미 정상들이 모두 각각의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관님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습니까? 믿는다기보다는 그러한 의지를 분명히 표명을 대외적으로 했기 때문에.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남북미 정상들 간의 그러한 완전한 비핵화에. 제가 이번에 만나본 미 국무 고위 관계자들 아무도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비핵화 의지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에 차관님이 김정은이라면 제재 해제시키고 핵 보유국 지위를 얻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 입장에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차관님께서는 그래 CVID만 견지가 된다면 스몰 딜이라도 괜찮다 그런 입장이십니까? 방법론은 여러 가지로 구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종 목표로서 중요한 것은 완전한 비핵화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측은 스몰 딜이라도 해서 결국 제재 해제해서 결국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해가지고 남북관계 발전시키면 비핵화를 선순환한다 이 주장 아닙니까? 그렇지만 최종 상태로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선을 위해서 단계적인 비핵화 스몰 딜 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우리와 일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타협할 거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북미가 이런 식의 협상에 임하려면 적어도 기초적인 세 가지에 동의를 해야 된다. 저의 입장입니다. 그것은 뭐냐? 북한의 비핵화가 뭘 의미하는지 정확한 개념 정의가 있어야 되고요. 북핵 시설에 대한 신고 방안이 있어야 되고 북한의 비핵화를 언제까지 마치겠다는 비핵화 로드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다 여론이나 국민한테 제시를 못하면 비핵화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안 됩니다. 제재 해제 요구 없습니다. 결국 북핵 보유국의 왕초가 되는 김정은이 이런 세 가지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상태 그리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로드맵에 대해서 한미 간에는 긴밀한 협의와 공감대가 있고 그것을 반영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제가 이번에 만나본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인사들 모두가 하나같이 북한의 김정은 그 측근으로부터 비핵화 로드맵은커녕 북한의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조차에 대해서도 설명 듣거나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도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조기에 재개돼서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네, 된다고. 차관님, 실무 협상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작년 4월 27일 아닙니까? 지금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세상에 남북한 미국 정상들이 그렇게 수차례 만나고 장관급들이 그렇게 만나고 그리고 실무 협상을 그렇게 했는데 북한의 비핵화가 뭔지 개념조차도
확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물어보면은 뭐라고 얘기한다고 합니까? 그거는 존엄한테 물어봐라. 난 책임 못 진다. 세상에 어디에 이런 협상이 있습니까? 차관님. 네,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밝힌 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무 대화 등을 거듭하면서 그러한 목표에 다가가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비핵화 의지 그건 사기입니다. 사기. 차관님,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은 그것은 사기입니다.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입니다. 결국 비핵화 프로세스 단 1%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그것이 팩트입니다. 차관님 동의하십니까? 현재까지 이 진전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표를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요. 차관님 1년 5개월 동안 진전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년 5월 말인가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있고 폭파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뭐 했습니까? 미사일 전력 대폭 증강했죠. 그리고 핵무기 12개를 만들 핵물질을 추출해냈습니다. 이게 어떻게 비핵화입니까? 잘못된 거죠. 완전한 비핵화, 완전한 사기입니다. 결국 이번 한미 정상회담 만약에 외교부 차관이 장관입니까? 대통령께 무슨 건의를 드려야 되느냐? 이번에 한미 정상이 만나면 북한의 비핵화가 뭘 의미하는지 두 분 대통령이 정확한 개념 정의를 하고 전략을 공유하고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를 해야 된다. 그게 알맹이가 있는 정상회담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지소미아 얘기도 없어요. 이게 무슨 한미 동맹입니까? 결국 한국이나 미국이나 자기 실현적 예언에 빠져 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될 거라는 김정은의 선의에 믿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 결국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차관님, 제가 차관님 참 존경합니다만 차관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청와대 관계자들 장관님께 꼭 말씀하셔서 이거를 빨리 정정하셔야 됩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외교부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새로운 방법을 해서 또 안 됩니다.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지죠.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됩니다. 우리의 옵션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태에 이를 것 같습니다. 차관님. 핵무장 반대하시죠?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미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가 있고 또 북한에 대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입장에서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술 핵무기 재배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이 북한에 대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그렇죠.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하기 때문에 북한, 중국, 러시아가 반대하고 중국 좌파들이 반대하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B-61 갖다 놔도 1분 30초면은 러시아산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폭파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북한의 핵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을 조기에 완결짓도록 노력할. 그거는 안 되고요. 힘듭니다. 결국 한미 확장 억제를 강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도 한반도 비핵화 취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한반도 영해 바깥에다가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의 잠수함을 상시 배치하자.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뉴클리어 코드 쉐어링, 핵 공유 협정을 맺자. 제가 줄기차게 몇 년 전부터 주장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확장 억제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끊임없는 협의를 통해서 그것이 유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 장관님 나와주시겠습니까?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 우리가 요격할 수 있습니까? 예, 요격 능력이 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 힘들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신뢰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 제시할 수 있습니까? 뭐 힘들다라고 하는 그 근거나 이유가 뭔지 저희하고 정확하게 그 공유가 안 돼 있는데 장관님,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 할 수 있다는 거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한반도 전투 중심이 짧고요. 그리고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에 대해서 요격 실험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실사격은 안 했지만 그런 그 성능이나 능력을 시뮬레이션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미사일에다가 전수핵 탑재할 수 있죠.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한미 정보 당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 탑재 가능성은 확인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북한군의 전력이 구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최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바뀌는 상태에 있다. 동의하시죠? 예, 뭐 지금 계속해서 미사일 그 시험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그런 부분은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북중 국경에 배치한 신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 그게 일본 전역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습니다. 이게 북극성 2형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북극성 2형은 북극성 1형 원래 그 SLBM용으로 했던 것을 지상용으로 성능 업그레이드한 것이고 그 거리는 조금 짧습니다. 뭐 한 1,300km 정도로 지금 중거리 미사일이네요. 그 이제 중거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지금 아마 말씀하시는 부분은 화성 12형이나 좀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무수단이나 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북한이 이 전략 무기를 김정은이 대량 생산에 배치해라 한 지가 벌써 2년 반 전입니다.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몇 기 정도 배치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배치한 것은 뭐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누누이 또 우리 국민들께 설명드렸지만 전체적으로는 대략 한 800여 기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 스커드 계열의 이렇게 단거리로 이렇게 있고 이제 좀 거리가 좀 많이 나가는 것은 소량으로 하고. 현재 그 지속적으로 이제 개발되고 있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양산 단계, 배치 단계는 아직 가지 않았다. 이렇게 저희가 동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모라토리엄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이나 핵실험 중단하겠다. 저는 하나의 속임수로 봅니다. 북한은 핵실험할 필요가 없고요. 장거리 미사일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을 이용하는 거. 결국 이게 북한군이 나아가는 전략 방향이죠. 예, 뭐 SLBM을 이제 탑재할 수 있는 그런 그 잠수함이나 또 그런 뭐 SLBM 미사일을 개발하고 하는 것 자체는 어찌됐든지 간에 북한이 뭐 이렇게 그 추구하고자 하는 미사일 다종화, 다양화 뭐 이런 전략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LBM 탑재 잠수함이 언제쯤 진수가 될 예정입니까? 네, 뭐 제가 그 시기를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움직임 동향은 저희가 매일매일 정확하게 이렇게 그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SLBM 탑재 잠수함이 태평양으로 나아가면요,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들의 제공한 핵 우산 이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 본토도 위협에 빠질 수 있게 이러면 동맹의 위기가 올 거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뭐 하나의 어떤 위협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동맹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자산은 훨씬 더 크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장관님, 그 한번 저를 설득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우리 대한민국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뭐 아까 다른 의원님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평소에 징후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정찰 정보 감시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가령 예를 들면은 곧 들어올 고고도 UAV라든지 또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중고도 UAV라든지 또 그 정찰 위성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여튼 저희가 필요한 사업들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탐지 수단만 보면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2대, 이지스 구축함 3대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다양한 능력에 부족하다고 보고 이미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2대 추가,
그리고 이지스 구축함 3척을 추가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지휘 통제해서 모든 자료를 통합하고 융합하고 바로바로 요격 명령을 내리든지 또 뭐 공격 명령을 내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지휘 통제 시스템도 지금 현재 KTMO셀을 주 예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그런 어떤 요격 체계에 있어서도 현재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 시스템에 추가해서 M셈 우리 그 성능 업그레이드한 블락2 그다음에 롱셈 개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능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축함에 탑재할 수 있는 탄도탄 요격 능력도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SLBM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해상 초계기 사업, 그 다음에 해상작전 헬기 사업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능력 보강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 국방비 수준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 잘하는 거는 다르죠. 북한의 예, 뭐 작전 계획은 기습입니다. 6.25 남친, 천안, 폭친, 연평도 공격, 지금 말씀하신 SLBM 이것도 기습 공격하기 위한 건데 우리 대잠 능력 일본보다 우위입니까? 예, 뭐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이 바다 수역이 넓고 길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현재 우리 한반도에 이 삼면이 이제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해, 서해, 남해 여기에서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능력들은 우리가 다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사업을 진척시키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대부분의 작전은 기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잠 작전에서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동해와 태평양으로 나가는 북한군의 잠수 작전을 차단할 수 있는 한일 군사협력을 극도로 비난하고 그 연결고리인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폐기하라 극도로 선동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일본의 대잠 능력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뭐 우리도 대잠 능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209급 잠수함, 214급 잠수함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래에 대비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해상 초계기 P3 그것도 현재 우리가 16대 이렇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작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해상작전 헬기도 현재 가지고 있는 링스 헬기 그리고 AW159에 추가해서 또 더 보완하기 위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요 일본의 경제고국 빌미로 해서 이거하고 상관없는 지소미아를 폐기하고 북한의 요구를 들어줬어요. 한일 간의 군사협력을 증강시켜야 되는데 한일 간의 군사협력을 오히려 쇠퇴시켜 이게 자살행위 아닙니까? 장관님께서 지소미아 전략적 중요성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장관님께서 이런 부당한 지시에 맞서서 뭔가 항변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 뭐 지소미아의 정부 결정 당시에는 정부 전 부처 그 심의에 참여한 모든 그 참가자들이 심도 깊게 정말 많은 부분들을 논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미칠 수 있는 영향 요소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다 이렇게 지소미아 폐기를 반대하셨죠, 장관님? 예, 뭐 그 반대고 찬성이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정부가 결정을 하기 전에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간의 연합 군사훈련 전면 폐지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장관님? 뭐 정면 폐지를 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요. 만일에 전면 폐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하신 북한이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어떤 뭐 비핵화와 관련된 상응 조치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어떠한 결정이 이루어지든지 간에 우리 한미 국방 군사 당국에서는 그런 어떤 연합방위 태세나 능력이나 우리의 이 작전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보완 대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돈 낭비다, 불필요하다. 청와대 전면 폐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입장이 없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실무협상에서 그거 들고 나오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장관이 그때는 직을 걸고 막으실 작정이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저희가 에이브람스 사령관이나 미처 그 주요 인사들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밑에 참모들이 그게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하는 데 대해서 그걸 막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지난번에도 8월 달에 우리가 그래서 연습을 정상적으로 다 이렇게 이행을 했습니다. 예. 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신을 끝까지 지켜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우리 총리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총리님, 북한의 체제 안전을 왜 미국이 보장해 줘야 합니까? 예, 제가 깊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 6.25 전쟁 때 교전 상대였고 또 정전 상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협의의 대상이었고요.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바로 이 체제 안전 문제가 북미 정상회담 합의 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먼저 침공한 적이 있나요? 북한은 오히려 북한이 우리를 치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체제 안전 결국 북한 주민이 결정한 문제 아닙니까, 총리님? 네, 옳은 말씀이신데요.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6.25 때를 생각하면 미국을 떠올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질범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 결국 인질범의 인질이 되겠다고 자처하는 겁니다. 북한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서서 북한을 대변해주고 북한 주민들도 원하지 않은 체제 안전 보장을 해주고 경제 지원을 해주고 결국 우리 국민의 재산을 담보로 우리 국민을 인질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현실적으로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미국과 북한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 의원님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진보 정치는 총리님 안보가 강력하게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그 뜻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현 상황은 아무리 봐도 진보에 대한 배신 같아 보입니다. 총리님께서 정부 부처를 관할하시다 보면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관점을 함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치가 외교를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와대가 국방부 또 외교부를 그냥 허수아비로 세워놓는 것. 그렇지는 예. 않습니다. 아까 진보가 안보와의 관계를 말씀 주셨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아마도 과거 어느 정부에 못지않게 국방비를 많이 증액하고 있고 국방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실 겁니다. 아니 장관님, 아니 총리님, 이 현재 외교안보 정책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 총리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거, 그거는 진보에 대한 배신 아닙니까? 법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가 곧 판가름이 날 거라 봅니다. 아직은 단정하기는 빠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법에 관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렇습니다. 법 위의 문제에 관해서는 본인도 여러 번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법무장관 임명에 대한 청와대의 태도를 보면요, 이것은 혁명을 한 우리끼리의 문제다. 정권을 가진 우리끼리의 문제니 국민은 상관하지 말라. 이런 태도입니다. 이게 혁명에 대한 배신, 진보에 대한 배신 아닙니까, 총리님? 대통령께서도 이번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아주 무겁게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고뇌 끝에 임명을 결정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총리님,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의 실패 사례인 불통을 더 이상 따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총리님께서 법무장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을 행사하는 일이다. 정말로 속 터지는 우리 국민들, 젊은이들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해야 한다. 깊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네, 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1980년대에서 온 사람들 같습니다. 1980년대 이념의 잣대로 2019년 대한민국을 가르고 쪼개서 정말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사도 끼리끼리 나눠먹고 여론도 끼리끼리 조작합니다. 국정도 끼리끼리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남북정보는 끼리끼리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잔치고 그들만의 정권이고 그들만의 끼리끼리 정권입니다. 진보 정치 바라지 않습니다. 탐욕의 정치 그것만 해도 멈춰 주십시오. 그것이 국민들의 지상 명령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